오케이. 그러면 세 번째 시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거를 왜 구현했냐? 라고 하면은 텐서플로우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간단하게 말하자면 연산 라이브러리입니다. 그걸로 뭐 하는데? 이렇게 연산을 이제 구현을 해서 학습 알고리즘을 이제 구현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는 연산 라이브러리고 이렇게 사용하고, 그리고 아까 논의드렸던 이 자동 미분의 기능을 활용을 해서 보시면 텐서플로우의 자료 구조들과 자동 미분 기능을 사용해서 학습 알고리즘을 이렇게 구현할 수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걸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의 목표는 케라스는 뭐야? 라고 하는 것이고, 그 케라스가 텐서플로우에 왜 필요한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왜 케라스로 신경망을 구성하는지, 그리고 어, 그렇다면 케라스 API를 사용해서 신경망을 구현하는 이제 효과적인 방법론이 무엇인지 이거를 이제 살펴보는 것이 이번 시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어제 논의드렸던 이제 7장까지의 내용을 마무리하게 될 거고요. 점심시간 이후 오후 시간부터는 8장으로 바로 돌입을 해서 합성곱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텐서플로우에 대해서 그 같이 이제 얘기를 이제 해봤는데, 이제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이제 살펴봤고, 이제 3장으로 넘겨서 대략적으로 이제 보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12페이지에서 서술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서술을 보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정리하는 방식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텐서플로우는 넘파이랑 매우 비슷하다. 그죠? 수치 텐서에 대한 수학적인 표현을 이제 하는 것이고, 근데 텐서플로우는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다. 즉, 미분 가능한 어떤 표현식에 대해서도 자동으로 경사 계산을 이제 수행하는데, 그게 어, 넘파이는 이런 기능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머신러닝에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라서 이 넘파이에선 없어서 뭔가 이제 새로운 것이 이제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넘파이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GPU나 TPU 같은 그런 CPU가 아닌 하드웨어에 대해서도 연산이 될 수 있도록 이제 했고요. 그리고 어, 구글 스타일로 분산해서 연산을 이제 수행하는 이제 그런 기반으로 이제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해드린 곳에서는 간단하게 보자면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넘파이라고 하는 것이 텐서 연산이 잘 수행이 되는데, 이 머신러닝 쪽에서 이제 필요로 하는 것들이 뭐 계산 그래프, 자동 미분, GPU 같은 이런 기능들이 이제 필요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이제 필요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이제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이제 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113페이지 케라스라고 하는 것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라스는 이제 좀 더 고차원의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의미인가를 이제 이번 시간에 확인하는 것이 이제 목표입니다. 이 케라스는 텐서플로우보다 조금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를 위해서 개발된 것은 아니었고요. 원래는 이제 예전에 요 세아노라고 하는 신경망에서 사용되는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가 이제 있었는데 이거는 더 이상은 사용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라스가 원래 텐서플로우보다 조금 먼저 나왔는데 이제 텐서플로우가 2015년에 등장해서 이제 대세로 이제 자리 잡으면서 케라스가 텐서플로우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 텐서플로우와 케라스의 그 결합이 2019년에는 이제 공고해져서 이제 텐서플로우가 아예 케라스를 이제 흡수한 듯한 그런 모양새를 띠고 있고요. 그리고 구글에서 요새 이제 텐서플로우 말고 구글 내부의 연구 쪽에서 사용하는 JAX라고 읽어야 되는지 JAX라고 읽어야 되는지 모르는 요런 이제 라이브러리가 이제 구글 쪽에서 하나 더 이제 등장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예전에 이제 그 CNTK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내놨고 그게 케라스가 지원을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텐서플로우에 이제 밀렸고요. 그리고 나서는 2017년에 파이토치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파이토치는 페이스북 메타죠. 메타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파이토치와 텐서플로우가 이제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글 쪽에서 이제 그 텐서플로우와 케라스를 이렇게 통합을 했는데 왜 했냐면 방금 전에 하신 것처럼 텐서플로우로 연산을 할 수는 있는데 이거를 지금처럼 직접 계속 구현을 하시는 거는 대단히 이제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런 직접적인 구현들을 수행하지 않도록 케라스라고 하는 API를 이제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점을 간단하게 이제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이제 케라스 API로 방금 전에 선형의기 예시를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우리의 모델은 이제 케라스 이제 시퀀셜로 설정을 이제 하고요. 그리고 이 모델에다가 선형 회귀를 위해서 우리가 레이어즈 댄스를 이렇게 이제 추가하겠습니다. 레이어즈를 안 갈아. 이 선형 회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케라스 API로 방금 전에 구현한 것을 하자면 이제 계층을 이제 하나만 추가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퍼셉트론을 하나 이제 뉴런을 하나 추가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제 입력은 지금 1차원적인 입력이 이제 들어오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출력이 하나 발생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것을 케라스 레이어로 구현을 한다면 이제 댄스 레이어에서 출력의 개수를 하나로 하고 입력의 형상이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1차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모형에 대해서 실제로 그 PLT 이제 플랫을 한번 이제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S랑 이제 YS가 이미 위에서 이제 정의가 되어 있죠. 스캐터가.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상적인 이제 직선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모형에 대해서 우리가 XS와 이제 모델에 대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제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확인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구성을 해서 그냥 이제 입력을 집어넣어 보면 다음 같은 선이 그려진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댄스라고 하는 레이어가
아까 우리가 구현했던 이와 같은 연산을 수행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이 지금 이상적인 그 추세선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있잖아요. 왜일까요? 왜라고 생각해요? 학습을 안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초기화된 상태겠죠. 그래서 초기화된 상태에서 어쨌든 이런 연산을 수행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W와 B라는 값을 사용해서 연산을 할 뿐이지 학습은 안 된 거죠. 그러면 이게 이상적인 직선을 발생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fit을 시켜야 되겠죠. 근데 fit을 시키기 위해서 그 몇 가지 이제 설정이 필요합니다. 뭐가 이제 필요하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는 아까 하드 코딩을 했는데 얘는 이제 컴파일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손실함수를 규정을 해줘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손실함수는 이제 mean squared error, 그죠? 이렇게 이제 문자열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어제 같은 스타일로 케라스 로스에서 mean squared error를 이렇게 설정하는 것이 이제 가능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최적화 기법은 경사 하강 기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경사 하강 기법의 러닝 레이트가 우리의 이제 학습률이고 아까 이제 0.1로 설정했을 때 잘 수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아까 우리가 구현한 경사 하강입니다. 그거를 직접 구현하지 않도록 이미 다 준비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다음 같은 설정들을 했다면 이제 모델 핏을 다음과 같이 이제 시켜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배치 크기는 지금은 그 이 x가 이제 100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배치 크기를 뭐 하는 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배치 크기는 전체 이제 x의 이제 개수로 한꺼번에 집어넣어도 뭐 전혀 이제 연산에 어, 어떤 부담이나 이런 것이 이제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GPU에서 할 이유는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CPU로 좀 지정을 해가지고 맥락을 지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번이나 필요할까요? 10번만 하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상적인 비교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보시면 아까 구현을 했던 부분을 구현을 안 해도 되죠. 그냥 이제 이 댄스를 선택하면 내부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산이 수행이 되고 이 선실함수 같은 것들은 이제 잘 사용되는 것은 이미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가져오시면 되고 경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직접 구현을 하기보다는 그냥 경사가 함수를 전달하고 설정을 전달하면 되고요. 그래서 적당한 F를 시키고 배치 크기는 지금 뭐 워낙 작기 때문에 미니 배치를 사용할 필요 없죠. 미니 배치를 사용 안 하려면은 지금 하신 것처럼 그냥 전체 그 크기로 배치 크기를 하면은 이건 미니 배치가 아닌 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나요? 그 결과는 이제 보시면 이상적인 추세선하고 거의 동일하죠.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처음에 사이클런으로 했던 거랑 텐서플로우로 직접 구현한 거랑 케라스 API를 사용한 거가 동일한 작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죠. 그래서 케라스를 쓰는 이유는 실제 텐서플로우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이렇게 그 신경망을 직접 구현을 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맨날 이거를 내가 구현하고 있으니까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귀찮기도 하고. 이거 좀 더 편리한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그냥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케라스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은 편리하다. 편리하잖아요. 그래서 케라스를 써야 된다.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이제 확인했고, 그래서 이 텐서플로우는 상대적으로 연산을 직접 구현해야 되기 때문에 저수준이고, 케라스는 그런 연산들의 부담을 우리가 직접 하진 않기 때문에 신경망의 구성에만 신경 쓰니까 좀 상대적으로 고수준의 API입니다. 그래서 가끔 케라스에 이제 더 이상 그 없는 케라스 자체에서는 이제 제공하지 않는 그런 최신의 첨단 연구들은 직접 구현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미 이제 효과적인 방법론들은 케라스 API에서 다 구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실 일은 잘 없습니다. 근데 이 둘의 관계는 지금처럼 한번 구현을 해보시면 확실하게 납득이 되니까 1시간 정도 들여서 납득을 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마도 이쪽으로 내려갈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정도 아시면 되고 좋은 소식은 이 파이토치 같은 경우에는 텐서플로우랑 비슷하게 파이토치도 그 직접 연산을 구현하는 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해요. 똑같은 이유로. 그런데 케라스가 영역을 좀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케라스가 파이토치도 지원하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케라스 API로 하면은 파이토치를 연산 엔진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텐서플로우를 연산 엔진으로 지정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텐서플로우와 파이토치를 고민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케라스로만 하면은 뭐 이거 우리 그 내부적으로 파이토치로 구현되어 있는데 그럼 뭐 연산 엔진을 파이토치로 하지 뭐 이렇게 설정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 텐서플로우와 파이토치의 저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은 이제 첨단의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아시게 됐죠? 혹시 궁금한 점이나 논의사항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케라스가 무엇인지를 텐서플로우가 뭔지를 알아야 케라스가 뭔지 왜 등장했는지 납득을 했고 그래서 3.2절을 보시면 텐서플로우는 텐서, 변수, 자동 미분 같은 약간 연산적인 느낌이고 케라스는 이제 신경망 설계에 초점을 맞추는 이런 이제 느낌이라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텐서플로우와 케라스의 관계를 이제 성립을 잘 했고요.
그렇다면 이제 케라스 완전 정복이라고 하는 7장을 우리가 가치를 둬야 되는 점을 납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의 목표는 이제 케라스 API를 통해서 이런저런 유연한 신경망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방법론 자체를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이 방법론에 대한 소개가 이제 이번 시간에 완료가 되면 이제 오후 시간에는 이 방법론들을 활용해서 신경망의 논의 자체에만 집중할 수 있겠죠. 연산으로부터는 좀 벗어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제 경험을 했고, 이 순차적으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이제 시퀀셜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미 그 아시고 있는 부분인데 그냥 맥락을 위해서 같이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케라스 API에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살짝 시시한 예시가 될 것 같은데요.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이 모형을 이제 케라스 이제 시퀀셜로 이렇게 이제 만드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교재 첫 번째에서는 이제 다음 같은 방식으로 제가 이제 가독성을 위해서 계층 목록 이런 식으로 그 중간 변수를 좀 도입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계층 목록을 이제 리스트로 이렇게 이제 만드는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레이어즈에서 댄스 64 이건 이제 출력의 이제 개수죠. 64개이고요. 그리고 이제 활성화 함수를 뭐 렐루 등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요게 이제 1층이죠. 1층. 그리고 두 번째 레이어즈에서는 댄스 10 이렇게 이제 수행하고 액티베이션 만약에 이제 이렇게 했다면 이제 소프트맥스로 끝나줘야 되고 얘는 이제 2층입니다. 근데 마지막 층이기 때문에 이것은 출력층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만드는 스타일도 이제 가능한데요. 그 두 번째 스타일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네, 시퀀셜을 일단 이렇게 이제 만들고요. 그리고 모델 add를 수행해서 똑같은 거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우리가 계층 목록을 한꺼번에 구성한 다음에 전달하는 것도 이제 가능하고 아니면 이제 add 해나가면서 그 그냥 하나씩 추가해가는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추가하는 이런 두 가지 스타일이 모두 가능합니다. 이런 두 가지 스타일을 굳이 왜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지금 약간 의문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이게 사용하다 보면은 이 두 가지 스타일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게 굉장히 이제 유연하고 편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간단한 내용이니까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 살펴보고 이제 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가 잘 만들어졌는지 우리는 이제 궁금하기 때문에 이제 모델 서머리 같은 것을 이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행해 보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뭐야? 왜 이래? 뭔가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그 먼저 빌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다음과 같이 수행하고요.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입력이 100개짜리 입력이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이제 서머리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게 그 빌드가 되기 전에는 그 서머리가 나올 수 없는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이 댄스라고 하는 계층이 아까 그 논의 드린 것처럼 XW 더하기 B 이런 이제 형식인데요. 그러면 이 아까 W가 초기화되는 것을 보시면 이 W는 아까 직접 구현해 보셨으니까는 납득하실 텐데 이 X의 형상이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X는 입력이죠. 그런데 아까 모형을 만들 때는 이 입력의 형태가 지정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첫 번째 계층의 그 형상이 이제 가중치의 형상이 지정될 수가 없는데 이 모델 빌드를 통해서 넘바이 100으로 설정했습니다. 이 넘바이 100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너는 임의의 S개가 들어온다는 뜻이고 이 N이 특성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력의 형상을 다음과 같이 이제 지정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전체적으로 결정이 됐는데 그러면 이 수치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입력이 100개이고 우리가 출력을 64로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가중치의 형상은 100바이 64개가 됩니다. 그리고 편향의 경우에는 이제 출력의 개수만큼 64개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얘네들을 다 더하면 6464개가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계층은 이전 계층이 이제 출력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형태가 결정이 되는데 그래서 얘가 이제 1층의 가중치고요. 그럼 2층의 가중치는 이전 계층의 출력 값이 자신의 이제 입력 값이 됐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64로 결정이 되고요. 출력의 개수는 우리가 10개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편향은 이제 출력의 개수만큼 형성이 되고요. 그래서 얘가 640 더하기 10에서 650의 수치가 다음과 같이 결정이 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수행을 하면 이제 우리가 이 수치들이 이제 맞는 것도 이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었고 내가 만든 게 다음과 같이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냐면 아니 이 빌드라는 거는 처음 봤는데 이거 우리 안 했잖아. 그죠?
안 했습니다. 근데 왜 여기서는 했고 예전에는 안 해도 됐었나 라고 하는 점은 이 위에서의 코드와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위에서 코드에서는 어디도 빌드라는 과정이 없습니다. 그 왜 이게 됐을까요? 왜냐하면 그쵸, 이 레이어 댄스에서 인풋 쉐입을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해준 겁니다. 그죠? 그래서 빌드를 하는 대신에 첫 번째 계층에서 인풋 쉐입을 지정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빌드라는 과정을 따로 거치지 않고 수행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이 모델의 이제 핏을 수행을 하면서 처음에 데이터를 받으면 그때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빌드를 직접 호출하실 일은 없고요.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호출하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인가면 요거를 빌드를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하고요. 이 두 개를 좀 합치겠습니다. 원래 같으면 이런 식으로 해야지 서머리가 나오는데 이 빌드를 주석처리를 하면은 서머리가 안 나오죠. 근데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대로 이 댄스의 첫 번째 계층에서 인풋의 쉐입을 주면 빌드 없이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것과 또 빌드에서 인풋의 쉐입과 이제 차이가 있는데요. 이 빌드에서는 이 배치 단위로 인풋의 형상을 이제 완벽하게 지정을 해줘야 되고요. 이 댄스에서는 그냥 개별 입력의 형상을 지정해주면 됩니다. 배치가 들어온 건 이제 당연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none이라고 하는 S개를 지정할 필요는 없고 개별적인 벡터들이 입력이 이런 이제 100차원짜리 이제 벡터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해주면 이제 된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드를 직접 지정해 주시는 거는 그냥 그 개념을 위해서만 이제 필요하고요. 다음과 같이 이제 인풋 쉐입을 통해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가 또 그 이제 획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모델 이제 그 웨이츠라고 하는 것을 접근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 모델 웨이츠가 총 4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왜 그런지를 이제 위해서 그 이런 방식으로 한번 이제 그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그 요 첫 번째는 이 계층의 계층 레이블입니다. 근데 댄스 16, 17 이렇게 나왔는데 나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내부적으로 이제 그 카운트가 되는 거라서 이제 저랑 이제 달라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W라고 부르는 것을 여기서는 커널이라고 부르고 B는 이제 바이어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이 가독성을 위해서 이 댄스들한테 이름을 좀 주겠습니다. 네임은 얘는 fully connected라고 하는 명칭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댄스 또는 fully connected라고 이제 부르고, 요거는 이제 fully connected 이제 2번 이렇게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신경망을 분석을 하고 특정한 계층에 접근하기 위한 편의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FC라고 하는 것은 완전 연결 Fully Connected의 약자입니다. 근데 이 완전 연결을 밀집 연결이라고도 종종 부릅니다. 밀집 연결은 댄스의 번역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다 동의어입니다. 그리고 수학적인 표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affine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연산적으로는 다 동일한 것들입니다. 근데 왜 이런 것들을 밀집 연결이라고 부르냐면, 완전 연결, 그림을 그려놓으면 이런 식으로 빼곡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모든 입력과 출력이 서로 연결된 것을 fully connected 또는 dense라고 이제 부르고요. 이것의 이제 수학적 연산은 affine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마다 선호하는 그런 용어들이 좀 다른데 다음 같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같이 명칭을 주게 되면, 이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준 명칭이 사용이 되고 타입은 이제 댄스 타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 아래쪽에서 요 파라미터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해보면, 이런 것들 이제 파라미터 네임에 fully connected 1번 거고 2번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가중치들을 솎아낼 때 1번 것만 선택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이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걸러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종 우리가 이제 그런 작업을 해야 될 수 있으니까 다음과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냥 뭐 아주 기본적이고 이제 시시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제 하고자 하는 이제 고급의 신경망 구성을 위해서는 이제 케라스 API에 조금 고급 기능이 필요하고, 이제 펑셔널 API라고 부릅니다. 이 펑셔널 API가 어떤 것인지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작성했던 거를 이 펑셔널 API 스타일로 한번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인풋을 이렇게 테라스 인풋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쉐입은 아까처럼 이제 100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석을 위해서 이제 이름도 이제 붙여주겠습니다. 네임은 뭐 이건 한국말로 하면 안 돼서요. 인풋. 그리고 이제 이거는 순차적으로 좀 이제 소개했습니다. 레이어 1층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규정을 이제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2번도 이렇게 이제 규정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인풋의 경우에는 지금 그 형식을 규정한 겁니다. 그냥 100개짜리일 거야. 그래서 인풋을 이제 출력을 해보시면 케라스 텐서라고 하는데 이것은 실제 데이터는 아니고 데이터의 형식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기호 텐서, 심볼릭 텐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데이터의 값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실제 데이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레이어즈 1번을 이제 통과시킬 수가 있고요. 이렇게 통과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1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인풋은 실제 데이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00개짜리 입력이 뭐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것이 레이어 1번을 통과할 것이다. 그러면 실제 데이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레이어는 100개짜리 형태가 들어온다면 내가 내부적으로 다음과 같이 연산을 이제 수행하고 이제 활성화를 거쳐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S 바이 64개를 내줄게. 즉 레이어 1번을 통과하면 얘도 이제 형식 텐서가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S 바이 64개가 이제 나온다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렇게 통과한 것을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그냥 뭐라고 이제 불러야 되기 때문에 이제 X라고 이제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 이제 출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레이어 2번에 X를 이제 통과시키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출력이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고 얘도 형식 텐서입니다. 지금은 어떤 데이터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냥 모양만 맞춰주는 이런 이제 방식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모형은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수행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서머리를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이 모델 서머리를 보시면 아까와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한 가지 차이점은 이제 인풋을 우리가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 인풋이 이제 나오는 거를 이제 제외하고는 아까처럼 이제 fully connected 1번하고 2번이 나왔고 이제 값들도 완벽하게 이제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게 훨씬 귀찮습니다. 아까 이제 시퀀스에서 만들었던 거와는 다르게 우리가 직접 이렇게 값들을 통과시켜 줘야 돼요. 훨씬 이제 귀찮습니다. 그러면 굳이 왜 이것을 사용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점에서 공감하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신경망의 구성이 비순차적인 경우에는 함수형 API를 통해서 신경망을 구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비순차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순차적인 게 아닌 게 비순차적인 거죠. 그럼 순차적인 게 뭐냐 하면은 지금과 같은 경우입니다. 즉 입력이 들어오고요. 1층에서 처리를 하고 그 처리된 것이 그냥 2층으로 바로 갑니다. 이게 순차적이고 영어로는 시퀀셜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비순차적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자면 입력이 2개 이상 온다든지 출력이 2개 이상 발생하거나 아니면 연결이 건너뛰어서 연결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비순차적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시퀀셜 API로 만드는 것이 이제 어렵거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비순차적인 신경망을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풋츠 2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풋 2번이 다음과 같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레이어 이제 요 2번을 아웃풋츠 1번이라고 이제 부르고요. 아웃풋츠 2번 해서 얘는 뭐 1개짜리 출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그래서 액티베이션은 그냥 없는 걸로 이제 하고요. 이제 아웃풋츠 1번, 아웃풋츠 2번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입력 1번과 2번이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 1번과 2번을 하나로 이제 합쳐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레이어 1번을 한꺼번에 이제 통과시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Y1번하고 Y2번 이런 식으로 다음과 같이 이제 수행하고 그러면 이제 입력들이 그 인풋츠 이제 인풋츠 2번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오고 아웃풋츠가 이제 Y1번하고 Y2번으로 이렇게 나가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형태가 바로 비순차적인 신경망의 간단한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시퀀셜 API로는 불가능하다. 그것 때문에 펑셔널 API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살펴봤습니다. 오케이, 우리 오전 시간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후 시간에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